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은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이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절세 관련 콘텐츠인데요. 저희 채널 리뉴얼 기념으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쉽게 해설해주는 우리 세무 유튜버 분입니다. 지병근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가감의 대표 세무사로 있고요. 책으로서 또 유튜브로서 세금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는 지금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아직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혼란이 많더라고요. 예. 전세나 월세 준다고 이거 세금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야 됩니까? 주택임대소득이 이제 예전에는 비과세였거든요. 세금을 아예 안 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세도 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주택수가 몇 채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전세로 줬는지 아니면 월세로 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주택이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한 채인 경우에도 월세를 준 경우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 12억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근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2022년도 귀속분을 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초과 여부에 따라서 주택을 한 채 월세로 주고 있다 하면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월세가 아닌 전세로만 다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만 세금을 납부하는 거다. 2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줬습니다. 세금 납부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 호수별로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딱 한 채면은 그럼 세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요. 근데 1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받는다. 월에 500만 원씩 이렇게 월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책은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아까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9억 초과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5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2023년 귀속분부터 그러니까 임대수익분부터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억이 12억으로 바뀐 게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년 소득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예.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이야 뭐 이 호수별로 다 다른 거니까 그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세대 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럼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주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과세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이 주택수를 따지는 것도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자식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아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월세를 받으면 2채 이상이어야 되고 전세를 다 주고 있다 그러면 3채 이상인데 이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판정을 할 때 주택수 계산은 부부끼리만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계 존속,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직계 비속,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돼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로 합산하고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임대를 준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느냐, 즉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합산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럼 2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소유 기준으로 따지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맞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뭐 아들의 주택수도 그럼 포함은 안 하는 겁니까? 같은 세대라 그래도? 맞아요. 동일 세대에 있다 할지라도 부부만 갖고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 것도 포함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원리는 배웠는데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주택은 거주하고 있어요. 이 거주하는 주택은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B주택은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같은 세대 안에 자녀가 또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대로 판정하면 세 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정하지 않고 자녀 거는
제외하고 그럼 남편과 부인 주택 수를 합하면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임대 주고 있는 부인이 소유한 비주택을 월세로 주고 있다. 그러면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니까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3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2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주니까 이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집은 이 세금 내기 싫으면 비주택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주면 세금을 안 낸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좀 전세를 붙이기는 좀 이상한 정책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주택수를 따질 때 보면 이게 세금별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좀 이상한데 그것 좀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세목별로 뭐 취득세냐 양도세냐 종합부동산세냐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몇 채인지에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수 몇 번째 주택인지가 결정됩니다. 네.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 판정은 세대를 갖고 판정합니다. 네. 이거는 양도소득세하고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는 세대를 갖고 판정하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6월 1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 종부세는 인별합산 과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께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네. 동일 세대라 할지라도 종부세는 본인 것만 갖고 판정한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배우자 것만 합산한다. 동일 세대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나 부모님의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이 표 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뭐가 진실입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봤었을 때 과세 대상이라고 했어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전세를 주고 있다. 3채 이상이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무조건 세무서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럼 가끔씩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하는 거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즉 양쪽 다 등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어떤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싶은 분들이 양쪽 다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세제 혜택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판정할 때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세무서에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하는 거는 의무사항이고 그렇죠. 이 구청이 하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선택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고 자료들이 아마 정부에서 축적이 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현황 같은 게 그대로 지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아직 뭐 과태료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5월 말까지는 과태료가 유예 기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을 임대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이 만약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월세를 30만 원 초과해서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 대상자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임대인은 소득을 누락시키고 싶어도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솔직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또 올해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네.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안 한 분들에 대한 세금 추징 문제도 향후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 보니까 이 월세 세액공제인가요? 그거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임대인들이 이렇게 축소 신고나 신고 안 하셨다가 언젠가 좀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월세세액공제 그 데이터로 많이 추징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거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좀 누락하기보다는 이제는 오픈을 하고 새로운 절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